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7월 5일 이제 장이 끝나갑니다. 3시 10분이고요. 자, H7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급하게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 볼까요? 네, 7,600억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보면 오늘 흐름을 좀 알 수 있는데 제가 보통 다른 테마주들은 말씀을 드릴 때 시장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HLB는 키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을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보통 이제 종가 베팅은 2시 30분 정도부터 하는데 오후장을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종가 베팅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겁니다.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하지만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지금 최상이다. 관심도가 최상이고, 특히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급등하는 구간에는 단기 매수, 스윙으로 접근하는 물량들도 매수세도 많기 때문에 이 매수세 물량이 빠져나갈 시간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급하게, 조급하게 추가 매수 비중 태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오늘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이오장이에요, 바이오장. 자, 삼성전자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죠. 거래대금 3조 6천억입니다. 자, 반도체 센 건 우리가 알고 있었고, 거래대금 상위 제가 15개를 거의 매일 보는데, 자, HLB 바이오죠. 삼천당 제약, 비만 치료제입니다. 유한양행 새로운 소식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알테오젠도 바이오죠. 그리고 반도체 리가켄 바이오도 바이오, 바이넥스도 바이오, HLB 제약 당연하죠. 시노펙스는 바이오인데 빠지면서 하고 있어요.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다. 특히 6월이 끝나고 7월로 바뀐 다음에 7월을 주도하는 테마는 딱 두 가지다. 뭐죠? 바이오다. 첫 번째, 바이오 중에서 비만 치료제다. 그리고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HLB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나머지 바이넥스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리가켄 바이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대장은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HBM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삼성과 그 이 아이들, 삼성과 소부장들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정리하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러면 이 주도주가 되면은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 중에서 총대장주, 바이오 총대장주는 HL이고요. 제가 중요한 구간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만 원 전후.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린 구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개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갈 그런 명분도 충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쭉 치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조정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상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워낙 끼가 있고 말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합니다. 당연히 단타 치러 스윙하러 온 사람들 많이 있을 거고요. 언젠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부분 여기 뭐 10만 원, 11만 원 이쯤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제법 많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보이고 기간 조정을 보이면 그때 물타기를 하던 비중 추가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전일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장 이제 BLA 해야 되죠. 신약 허가를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많은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자료입니다. 자, 전일자에 나온 내용이에요. 1시간 만에 끝난 HLB FDA 미팅이다. OS 업데이트에 남긴 의미. OS가 뭐죠? 전체 생존 기간. 전체 생존. 올라갔죠? 23.8개월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미팅이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고 1시간도 안 내서 끝났다. 결국 긍정에 쏠려 있었고 잠시 미뤘던 마케팅을 다시 할 만큼 사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뭐죠? 기민하게 아주 빠르게 할 것이다. 남은 건 마케팅이다. 자, CMC 관한 추가 지적 사항은 없었다. 자, 기존에도 항서제약이 이미 제출한 답변이 충분해서 추가로 보완할 자료 또한 없었다.
이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언제든지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 FDA의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재제출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축한다는 계산이다. 제출이 늦어지는 만큼 인허가 검토 시간이 늘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두 가지의 치명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여기 볼게요. 자, HLB가 산정한 리보세라님 매출 정점은 29년이고요. 예상 매출은 자, 3조라고 그냥 할게요. 3조. 자, 그리고 특허가 10년이 연장된다고 했죠. 왜죠? 리보세라님하고 캄렘리주막 병용요법을 썼기 때문에 특허가 늘어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있는데, 자, 3조면은 엄청난 숫자인 것 맞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물론 최정점이 29년이긴 합니다만, 자, 연매출 3조면 한 달에 2,500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500억 곱하기 12 하면 자, 2조 5천억 3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 몇 개월 늦어지면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고 또 한두 달이라도 늦어지면 수천억 원씩 잃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5월 16일에 FDA 승인이 불발이 났을 때 보안이 떨어졌을 때 우리 진양구 회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원래 시판을 5월에 승인 받고 허가 받고 9월에 시판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빠르게 8월 15일 전후였죠. 16일이라고 했나? 아무튼 8월 중순으로 한 달 정도 땡겼다. 왜? 이 한 달에 수천억이 걸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팔 수 있는 기대 매출이 그만큼 높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뭐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야근도 하고 눈 빨개져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승인이 보안이 떨어졌다고 외부 뭐 찌라시나 악성 루머들이 공격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진영훈 회장이 인터뷰를 했죠. 자, 결국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 달에 1개월에 2천 수천억이라고 할게요. 수천억씩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기대 매출이 높은 만큼 한 달이라도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첫 번째고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자, 기존의 경쟁자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자, 뚝뚝뚝 해서 가장 강한 경쟁자는 아바스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로슈. 자, 하지만 OS 전체 생존 기간이 자,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이 23.8개월로 이번에 업데이트했죠. 원래 22점 몇 개월이었죠? 근데 23.8개월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재적용을 시키면 승인이 좀 더 걸릴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어찌됐든 앞서 경쟁자를 뛰어넘을 만한 유의미한 효과를 발현을 했고 다만 중요한 건 이 옵디보 여보이가 3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23.7개월이에요. 그러면 0.1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자, 리보세라님과 캄렌리주맙이 허가가 늦어지면 그만큼 팔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환자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습니다. 옵디보는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블록버스터 약입니다. 옵디보. 여보이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블록버스터 약이다. 이거 두 개를 병용하는 거를 임상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보세라닙이 이건 예시예요. 7월에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옵디보 여보이가 예를 들어 10월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시판이 가능한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자, 옵디보도 이미 너무나도 검증된 약이고 여보이도 검증된 약이고 이거 두 개 합쳐서 쓰면 이쪽에 더 신뢰를 갖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빠르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옵디보 여보이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시판을 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제 효과를 입증을 하고 표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자, 충분히 좋습니다. 리보세라님 칼림리주밥 이걸 쓰세요. 의사분들이 이제 권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옵디보 여보이가 나오기 조금이라도 빠르게, 조금이라도 먼저 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장이만 끝났네요. 자, 12.3% 마감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돼요. 자, 도전자의 스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출시된 4개, 이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옵디보 여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후발주자지만 블록버스터와 마케팅 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존 주자로부터 시장을 뺏어올 시간을 할애해서 데이터를 갖춰야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시판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효과를 입증하고 표본을 만들어 놔야 여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옵티보와 여보이는 이제 3상이 마무리됐고 앞으로 NDA 신약 허가죠.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자, 경쟁자다. 하지만 지난 자, 여기 10년간 처방되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옵티보 여보이가. 자, 이거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리보세라나 칼람니주맙은 첫 품목 허가 도전이죠. 자,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진양곰 회장분께서 모를까요? 알죠. 알기 때문에 원래 5월 16일에 허가 받으면 9월에 시판하려고 했던 거를 8월 중순으로 땡겨온 거잖아요. 빨리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가장 마음이 급한 건 이 진 회장님 이분입니다. 그쵸? 그래야 이 리보세라님을 성공시킬 수가 있어요. 자칫 시간이 더 지체가 되면 옵티보 여보이랑 싸워서 승산이 점점 낮아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HLB의 진영호 회장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 1일 경우에 2개월 정도인데 서류 준비하는 시간까지 해서 대략 3개월 정도 빠르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7월 5일이니까 10월 5일 정도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월 5일까지 계속 보유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난 고점에서 학습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학습 효과. 자, 어떻게 하면 된다는 내용을 알았어야 돼요. 이미 알아야 됩니다. 자, 대응 방법 다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이게 3월 말이고 이게 4월 말이에요. 여기가 5월 15일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앞으로 클래스 1일 경우에는 3개월, 10월 정도, 클래스 2일 경우에 6개월이니까 플러스 서류 준비해서 7개월 잡으면 지금 7월이니까 내년 3월 될까요? 2월, 3월. 요런 기준점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로 모두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자료를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HLB에 대한 대응 전략, FDA 미팅 이후에 대응 전략, 최종 목표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번입니다. 여기로 H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또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고 재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내용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1만원, 12만원 이 부분에서 한번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 들어온 단기 매매 그런 투자금들은 여기서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지금도 엑시트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조급할 거 없다. 천천히 보자. 다만 다음 이벤트, 다음 허가일을 예측을 해서 그 부근에서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지를 미리 전략을 세워놓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주말에도 새로운 소식 나오면 다시 반복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다 무료로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 분석도 무료로 해드리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납니다.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말에도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제가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비만 치료제 수혜주인데요. 자, 최근에 시장 주도주는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장주 두 개만 볼게요. 3,000당 제약,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장주고요. 자, 펩트론, 이거는 뭐죠? 상승률 기준 대장주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만 치료제 원래 1라일일리 2021년부터 미친 듯이 상승했고 노보노디스크 마찬가지다. 미친 듯이 상승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 왜죠? 멀어. 지금도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웃돈을 받고 프리미엄을 주고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다 주사를 맞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 정리를 좀 해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테마가 커지면 이 비만 치료제가 지금 7월부터서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대장주는 3개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꼭 비만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장주가 있습니다. 이게 3,000당 제약이고요. 상승률 기준으로 대장이 있습니다. 이게 펩트론이에요. 그리고 후발주에 대장이 있는데 보통은 신규 상장주에서 나온다.
자, 너무 많이 오르면 대장주들이 너무 많이 오르면 쉬어가고 조정 구간이 나오는데 이때도 테마가 강하면 후발주가 가파르게 따라간다. 이런 패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신규 상장주로 준비를 했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여기 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지쳐서 떨어져 나갈 사람도 떨어져 나갔고 남은 지금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봉들이 보일 겁니다. 외봉들이 이렇게 외봉들이 보이죠.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거. 여기도 보입니다. 자, 매집 흔적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고 이제 추세 전환하는 초입 구간이다. 우리는 많이 올라서 사면 안 됩니다. 초입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어떤 물량이죠? 여기 물려있는 물량들 오르듯 하다가 빼버리고 오르듯 하다가 빼버리면 지쳐서 지금이라도 나가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시죠? 경험해 보셔서. 자, 초입 구간이고 시가총액이 매우 가벼워요.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악성 물량만 다 해결이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품절주입니다. 자, 전체 주식수가 700만에서 1000만 주 사이에요. 거기다가 대주주 물량이 있겠죠? 또 보호예수 물량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자, 지금 아직 7개월 됐으니까 보호예수 물량도 남아있고 유통 주식수가 매우 적어요. 품절주. 그러면 작은 매수세로도 쭉쭉쭉 갈 수가 있다. 기억하시죠? 자, 이거 비만 치료제 수혜주도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수혜주라고 보내주세요. 수혜주. 7월 안에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로 수익을 많이 내신 다음에 HRB 불타기라든 물타기라든 추가 비중 추가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알찬 내용,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